트럼프 대통령께서 매우 위협적으로 SNS를 쓰셨고 우리 참모들 사이에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그렇지 않을 거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회담 불과 3시간 전에 올라왔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메시지, 심장을 철렁하게 했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칭찬으로 정상회담의 문을 열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단번에 녹인 듯합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It's an honor to be with you. And I think you are much more prone to doing that than other leaders that I've been working with from South Korea. 이후 양국 정상은 대통령실이 적힌 펜을 즉석에서 주고받기도 했는데요. It's a nice pen. You want to take it with you? Oh, yeah. I'll use it. 영광이지.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의 화기애애했던 만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보신 영상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결과가 아주 좋다, 기대보다 훨씬 많은 양해와 격려를 받았다라고 자평했습니다. 지금 이 네 분께 짧게 총평을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자세히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어제 새벽에 생방송 보셨습니까? 생방송은 못 봤고요. 예. 3시간 전에 나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메시지만 확인하고 실제 이 성과가 있을까 걱정한 마음이 있었는데 예. 사실 어떤 평가를 내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물들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관세율 15% 일괄 타결 이후에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 합의 회담 과정에선 전혀 얘기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특별한 평가를 내긴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화자찬한 일도 아니고 우리 당은 외교 참사라고 표현했는데 여하튼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제어의 평가는 있습니다. 예, 아직은 좀 보류적인 네.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재명 의원님. 첫 고개는 잘 넘었고요. 예. 아직도 19개의 고개가 남아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개나 남았습니까?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칭찬을 하니까 칭찬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거래 기술 책도 읽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하고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G7에 참석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국제 무대에 본격적인 대비하는 무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한미 양국 간의 어떤 신뢰를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북미 간의 어떤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주한미군 유연화 문제랄지 농산물 개방은 향후 실무 협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압박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일본처럼 관세가 기존 관세의 플러스 15%였어.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협상을 큰 틀에서 지켜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저는 우려와 긴장 속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화기애애하게 잘 마무리가 된 한미 정상회담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최악의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어느 정부나 가장 중요한 외교 행사였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처럼 상대하기 어려운 미국 대통령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봤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내지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발생한 일들을 보면 이게 정상회담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공격적이고 뭐랄까요 아주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최악의 환경에서 이루어진 정상회담이었는데 그래도 좋은 결과 내지는 선전한 결과가 도출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돌발 행동, 돌출 행동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붙기 때문에 초반부터 휘말려들면 안 된다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으로 운을 뗐고요. 그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기회가 되자 이 발언을 통해서 분위기가 좀 확 풀어졌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이 오벌 오피스를 새로 꾸미고 있다는데 정말로 밝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정말 보기 좋습니다.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그 평화를 좀 만들어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예,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거 뭐 랩 용어로 라임 아주 좋았다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근데 이 발언이 많은 국민들이 생각보다 새벽 시간인데도 주목한 것이 그 3시간 전에 아까 정광재 의원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 뭐 이런 용어를 써서 글을 올려서 그래서 이거 뭔가 휘말려드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어제 그 메시지 보시고 좀 놀라셨죠? 깜짝 놀랐고요. 예. 불과 정상회담을 뭐 한 3시간여 앞두고 그런 글이 SNS에 올라오니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충격과 공포 전술이 이제 시작인 건가? 예. 또 정상회담에 돌입해서는 또 어떤 변수가 생길까? 이런 우려와 걱정을 엄청나게 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다행히 정상회담이 시작되고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저런 그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잘 이루어졌고 또 가지고 있었던 오해도 풀렸고 예. 잘 설명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참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그 극우 뭐 우파들 중에서는 예. 또 극우 그 유튜버 중에서는 이 SNS를 보고 나서 과거에도 집회에서 미국이 우리를 윤석열 대통령 구하러 올 것이다.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구하러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었잖아요. 예. 계속해서 그걸 또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는 황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트황상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하러 온다라는 얘기까지 쫙 퍼지면서 굉장히 기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회담이 화기애애하게 되고 오해가 풀렸고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친중 좌파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친중 좌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그 SNS의 파급력은 굉장히 폭탄 발언처럼 느껴졌었는데 결국에는 잘 풀려서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한편 우려되는 것은 도대체 숙청이나 혁명과 같은 그런 메시지는 누구로부터 어떻게 정보 보고를 받고 SNS에 올리게 됐을 것인가. 실제로 한국의 극우와 그 마가 세력과 그 연결고리가 이제 고든창, 뭐 로라 로머 이런 인물들이잖아요. 예.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한시적으로 한번 지나가고 마는 그런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말 것인가. 앞으로도 이 부분을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그 메시지로까지 생각하면서 전략적으로 잘 관찰하고 면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까지 주는 그런 SNS 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번에 잘 넘겼네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이재용 의원님, 어제 이 트루스 소셜 오늘 새벽이네요. 이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낮에 나왔으면은 진짜 언론뿐만 아니고 뭐 말씀하셨던 극단적 정치적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더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기선제압용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고, 예. 사실 미국이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남 직전에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고자 하는 또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말했듯이 비행기에서 트럼프의 그 책 협상의 기술인가요? 예, 거래의 기술. 예. 그거를 다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래 협상의 달인이 협상을 위한 하나의 레토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만 제가 아까 이제 겨우 한 곡에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언론과 모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오전에 거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얻어내야 될 거는 못 얻어내고 너무 많은 것을 내주진 않았을까. 우리 아까 정광재 대변인께서도 지금 뭐 너무 파편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총평하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파편적으로 나오는 얘기들 안에서조차도 너무 많이 내준 게 아닌가라고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오히려 우리가 말려든 게 아닌가? 할 말을 못하고 온 게 아닌가? 너무나도 잘 보이려고 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면전에서 이렇게 뭐 창피당하지 않고 과거에 우리가 그 트럼프와 그 다른 정상들이 가졌던 그런 그 아주 불안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김용남 위원님. 네. 기선제압용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뭔가 정보 보고를 받고 또는 뭐 한국의 극우 세력으로부터 그 마가를 거쳐서 대통령에게까지 귀로 들어온 실제 어떤 신빙성 있다고 해서 올린 걸까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게 방금 나왔던 숙청 또는 뭐 혁명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또 언급을 했어요. 하나는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권을 언급을 했고 또 미군 기지에 뭐 사실은 미군 기지에 있는 우리 공군의 작전 사령부의 압수수색이 들어갔던 것인데 그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한 게 있거든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귀에 누군가가 속삭여주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온통 신경을 대한민국에만 쏟고 있지 않는 한 그런 일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기선제압용으로 어떤 언급을 했다기보단 누군가는 트럼프 대통령 귀에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속삭여주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있는데 자꾸 한미 정상 간의 회담 횟수가 늘어나고 만남을 이어가면서 그런 오해를 풀어야겠죠. 예. 근데 그 부분은 한 말씀만 좀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그 트럼프 주니어 있잖아요. 뭐 한국에 몇 번 방문하기도 했고 순복음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아들이 그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개신교를 그 당시 이제 압수수색을 했을 때 두 군데를 했을 때 김장한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저 순복음 교회를 했을 때 교계에서는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고 이거 종교 탄압이 아니냐 무리한 수사라는 얘기는 나오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 아들이 얘기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측에서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예측 불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트럼프 미국 공화당 정부와 우리 이 진보 정권의 간에 불화가 있을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아마 대중 견제라든가 대북 정책을 본인의 방향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국내에서는 보수 정권이 훨씬 더 대화의 파트너로 유용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외교관이나 이른바 친중 외교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을 텐데 지금 얘기했었던 뭐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뭐 미군 부대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오해였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게 굉장히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주제다라는 측면을 우리에게 뭐 경고성으로 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네 분의 패널 모두 그 트루스 소셜에 있는 메시지가 이번에 그냥 잘 넘겼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보가 어떤 루트로 한국에 대해서 들어가느냐를 잘 관찰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이 상당히 주목을 끈 이유가 이른바 뭐 매복 공격이라고도 비유적으로 표현하던데요. 지난 5월에 남아공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언론 앞에서 망신주기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Burial sites right here. Burial sites. Over 1,000 of
white farmers. People who do get killed, unfortunately through criminal activity, are not only white people. Majority of them are black people. 이렇게 남아공 대통령 입장에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슈를 영상까지 준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또 내용도 정확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내밀었기 때문에 당시 생방송 중에 그대로 남아공 대통령은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상당히 잘 이끌었다, 넘어갔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례적으로 또 3실장이 모두 미국으로 향하면서 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뭔가 좀 삐걱거리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도 나왔는데 회담이 끝난 오늘 한국 시각으로 오후에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한테 궁금하신 건 아마 왜 왔고 누굴 만나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수지 와일드 비서실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며 2주 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9시 20분에 트루드 소셜에 올라온 글 때문에 저희가 다들 당황하셨고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저희들의 면담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예. 마침 그 트루스 소셜 글 올라온 다음에 비서실장끼리의 만남이 예고돼 있었어요. 예. 예. 사실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미국으로 출발할 때 예.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 보는 장면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뭐 정책실장이나 외교안보실장뿐만 아니라 비서실장까지 다 대통령과 동행하는 그 해외 순방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었는데 결국에는 양국 정상의 비서실장 간의 한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출국이었던 게 드러났고 몇 가지 분명히 오해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들을 보면 그게 뭐 트럼프 주니어가 얘기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참모 중에 누군가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풀어줄 수 있는 이런 한 라인의 중요성 뭐 앞으로도 계속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예. 아무튼 한 라인이 구축됐다. 특히 비서실장 간이라면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한 라인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뭐 잘못된 정보가 대통령에게 흘러가는 것 이런 것은 좀 수월하게 교정이 가능하겠네요. 정성호 법무장관도 어젠가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라는 얘기했는데 소통 채널이 많아진다는 건 좋은 거죠. 저도 뭐 강훈식 비서실장과 미국 대통령 백악관 비서실장의 한 라인이 구축돼서 정말로 원활히 가동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 한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 가동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강훈식 비서실장 이게 성과라고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는지는 결국엔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보여준 건 없는 거잖아요. 이제 구축이 막 됐으니까. 이제 막 구축을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예. 이번에 그래도 일정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트루스 소셜 글 관련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면 반드시 남아서 국내에서 현안을 챙겨야 되는데 무슨 일이지? 3실장이 다 갈 정도로 어떤 긴박한 뭔가 삐그덕거리는 뭔가가 있나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백악관 비서실장과의 어떤 한라인 구축 문제도 있었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 미국에서 이제 마가 세력들이 바라보는 그리고 한국의 극우 세력과 연결된 뭐 비상계엄 옹호론자랄지 이를테면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반미주의자랄지 뭐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제 한꺼풀 씌워서 바라보고 있는 그 세력들에 대한 통제,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이 바로 이제 수지 와일드 비서실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라인 구축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제대로 된 정보 전달 이런 차원에서 저는 강훈식 실장이 이번에 굉장히 예외적으로 같이 방미길에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예.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그리고 오벌 오피스에서 수지 와일드 비서실장과 나란히 강훈식 네. 실장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었던 모습도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벌 오피스에서 카메라 앞에서 많이 등장한 키워드 하나가 김정은 그리고 북한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다른 뭐 경제적 또는 뭐
관세 협상보다도 더 이번에 부각됐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예상보다 더 빨리 북미 회담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올해 안에는 너무 빠르겠죠? 근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이재명 대통령이 해준 셈이잖아요. 예. 피스메이커라는, 그리고 우리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도 굉장히 이제 꿈에 부풀어 있는 오랜 세월 그런 인물이고, 특히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얘기까지 하면서 한반도, 유일한 세계에서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어떤 평화, 이 부분에 대해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빌드업 해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듣고 싶었던 얘기를 우리 대통령이 해준 것 같고, 또 김정은 올해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에이펙 정상회담 같은 그런 다자회의에 대해서는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큰둥하다라는 그런 평가 전망도 있어서 예. 참석을 할지 여부는 아직은 100%는 아니다라는 뭐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물꼬를 텄다는 점, 또 한미가 공조해서 북핵과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나가자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에이펙에 참석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 뭐 김정일 위원장을 판문점 가서 만날 수 있는 전격 어떤 그런 두 번째 판문점 회담 같은 것들도 만들어낼 여지는 충분히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정 의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걱정이 좀 되던데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한테 평화에 대한 단어는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는 거는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 한다,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됐든 중동 사태가 됐든 뭐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평화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트럼프가 챙기고 있는데 예. 거기에 뭐 김정은, 북한 뭐 이거 챙겨준 게 얼마나 본인한테는 듣고 싶은 얘기겠습니까? 근데 에이펙이라는 걸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 오시면 거기에서 김정은과 만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희망을 준 거거든요. 트럼프야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겠지, 거기에다 대고 그러기 싫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건데, 자, 첫째, 김정은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성사될 경우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도 모르고, 사실 지난 1기 때 2번이나 만났으나 오히려 그 결과물은 평화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김정은을 끌어내려면 우리가 과거의 북한을 보면 알지만 굉장히 큰 선물, 많은 선물을 줘야지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 말을 지금 꺼내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은 또 협상 과정에서 북한한테 내어줄지,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좀 걱정이 돼서 예. 지금 이것이 뭐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뭐 뭔가를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면은 좋겠으나, 그거 아닌 상태에서 지금 요 말 한마디 가지고 뭐 평화가 다 온 듯처럼 아니면 이것이 반드시 성공될 것처럼 이렇게 예단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안은 김영남 의원님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걱정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 예. 그러니까 에이펙은 아직 한 두 달 이상 남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역대 어떤 다른 나라와의 외교 내지는 정상회담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브라질에 지금 룰라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재직하고 있는데 룰라 대통령 전임자인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이른바 별명이 남미의 트럼프였잖아요. 근데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재판에 회부됐다고 하면서 브라질에서 훌륭한 지도자를 만연 사냥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브라질에 대해서 상호간세율을 50%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떤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당면 과제부터 풀어나가야죠. 그래서 에이펙에 정말 김정은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에이펙 참석 의사를 밝히면 또 그때 가서 해결해 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 지금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도 뭐 이상한 얘기를 올렸습니다만 저렇게
왜곡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 당면 과제를 잘 해결하는 게 더 급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예. 물론 에이펙은 이 오버로페이스에 있던 기자의 질문을 통해서 에이펙 이슈가 나와서 참여할 거냐, 만약 김정은이 오면 같이 만날 거냐 이렇게 좀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 관련해서 노벨 평화상을 직접 언급 안 한 부분도 굉장히 세련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니, 미국 내에서 근데 이미 너무 에이펙은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고 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지금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어요. 예. 고위급 장관 대화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김정은을 여기다 갖다 끼워넣는 건 일단 에이펙의 성과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한반도 평화만큼 더 중요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도 보시면은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남에 있어서 뭐 서두에 뭔가 이렇게 많은 빵빠레를 울리거나 이런 뭐 사전 예고가 있지 않았습니다. 뭐 폼페오가 북한에 가는 정도, 그것도 극비에 갔었죠. 예. 이런 사전 준비가 굉장히 극비리에 준비된 상황에서 이게 이루어졌지. 무슨 회담하다가 갑자기 오세요, 김정은 만날 수 있지 않으세요? 나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를 통해서 뭘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진정성을 느낄까? 북한은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까? 아니면 진정성 느끼게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뭘 내줘야 될까? 그런 건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예. 아니 에이펙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다자 회의에 참석 전례가 없죠. 예, 어려울 거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다자 회의에 시큰둥한 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오게 된다면 그때 기왕에 한국에 온 김에 뭔가 물꼬를 틀 수 있는 전격 뭐 이런 깜짝 회동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특별한 재주가 있는 분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저희가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게 단칼에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누누이 얘기를 해왔고 그다음에 지난 3년간 완전히 단절돼 버렸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복원해 나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도를 해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북미 대화 협상 과정에서 남한만 패싱당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트럼프는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되겠다라는 의도적인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걸음씩 나가지 않으면 그럼 단절된 이 남북관계 복원이랄지 북미 대화의 재개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죠? 아니 그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한미 관계, 뭐 남북 관계, 이 한반도 평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외교사에 있어서 에이펙을 갑자기 아무리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해도 그럴 수도 있죠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무책임한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기서 시진핑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진핑이 큰맘 먹고 왔는데 이게 북한 이슈를 그냥 다 싹 사라져 버리면 그거에 대한 외교 결례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통령 정도 됐으면은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그거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지 거기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무책임한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지금 CG가 나가는 것처럼 에이펙에 대한 답변을 한 건 주체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옆에서 이걸 다만이라고 하면서 제지하는 것은 또 오히려 역효과를 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광지 의원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말씀을 붙이자면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에이펙에 참석한다는 것은요. 아마도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을 용인하고 미국과 북한이 핵 감축으로 가자 이런 논의 정도의 유인책이 아니라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에이펙으로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훨씬 더 복잡한 남북관계 문제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한다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어떤 식으로든 한 칼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칼에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해 왔다니까요. 그리고 그 대선 후보 단계로서 시절에도. 그렇죠. 오늘 새벽에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그 카메라 앞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용의를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은요. 최종권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더 인터뷰 코너에 출연 예정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소식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나중에 또 전문가와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